자, 이제 이 시간의 그 마지막 단원인데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정의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정의에 따른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너무 공부를 갖다가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굉장히 많이 꼬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수열의 극한, 우리가 이제 수열을 공부했는데, 이 수열의 극한 단원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하는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안 들어본 거니까, 물론 뭐 극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그 용어로는 들어봤겠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잘 안 들어봤을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요, 수열에서 그,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런 말이 있어요.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 한이라는 말은 끝이란 뜻입니다. 그 유는 있다, 무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끝이 있는 그런 수열을 유한수열, 끝없이 계속되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열이 끝없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마침내 어떻게 될까? 제가 웬만하면 한글까지는 안 적는데 그래도 이 설명을 전해. 마침내 어떻게 될까? 마침내. 무한수열 같으면 수열이 끝없이 되는데 어차피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침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이 무한수열을 갖다 구분하는데, 우리가 무한수열이, 끝없이 계속되는 수열이 마침내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는 것을 무한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래요. 무한수열의 극한. 근데 어차피 이 극한을 따질 때는, 극한은 마침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차피 극한을 따질 때는 그게 무한수열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가 무한이란 말을 안 써도 수열의 극한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나 이 공식적인 표현은 무한수열의 극한 이러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끝없이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야. 이거 n번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가니까 n번장은 n분의 1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끝없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뭐 억분의 1, 뭐 조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침내 얘는 0에 가까워져요. 무슨 얘기죠? 계속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점차 0에 가까운 뉴스가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3.1, 3.01, 3.001, 3.0001 이런 것들은 쭉 가다 보면 이런 수열도 역시 이것도 수열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3.1, 3.01, 3.001, 3.000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침내 어떻게 돼? 3.000000 이렇게 될 거라고. 3.000000 이렇게 된다는 것은 3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무한수열이 이런 두 개의 수열의 예를 보면 0이라는 어떤 상수, 0이라는 상수 또는 3이라는 상수에 가까워진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수열이면 1, 2, 4, 8 이렇게요. 이 1, 2, 4, 8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이게 가면 이제 16, 32, 64 이렇게 될 거야. 계속 가다 보면 한없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한없이 끝없이 커진다. 한없이 커지는 그런 그 상태가 될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뭐라고 딱 정하지를 못하는 게 무한수열은 끝없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으면 계속 좀 보면 등비수열이죠. 계속 2를 곱해가는 거니까 계속 2배가 되다 보면 나중에 한없이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이거는 우리가 확정된 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될 거다 이런 뜻에서 이게 마침내 어떻게 되겠느냐. 뭐가 된다고 얘기를 못하지. 뭐가 돼도 어차피 또 2배 되는 게 있고 계속 되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한 수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호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름에서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기호로 8을 숫자 8자를 이렇게 뉘어놓은 형태. 알겠죠? 이런 기호를 가지고 표시. 이게 중요한 건 이거는 수가 아니라 기호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기호의 이름이 무한대다. 한없이 커지는 그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기호가 된다. 무슨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하다 보니까 우선 지금 현재 이 무한수열이 마침내 어떻게 될까를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상수에 가까워요. 이 상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상수에 가까워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또 한없이 커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수고 이건 수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기호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어떤 무한수열이 한없이 어떤 상수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이런 무한수열들은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죠? 첫 번째 용어가 나왔습니다.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상수에 가까워질 때 무한수열이 어떤 상수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상수를 갖다가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있는 이런 그 수열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수열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한값이 0이다, 극한값이 3이다 그런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수열이 극한값을 가질 때, 즉 그 무한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가 그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극한값에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은 0에 수렴한다, 또 이 수열은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상수를 그 수열의 극한값이다. 극한값이 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열들은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뭐에 수렴한다고요? 극한값에 수렴한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은 수렴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딱 정의를 했어요. 수렴이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어떤 극한값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수, 그것도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죠? 여기 상수라는 것도 여기 보면 단 하나의 상수,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그 단 하나의 상수를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선 여러분이 수렴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의를 해놔야 돼. 그 수렴은 뭐냐? 그러면 표현을 해야 돼요. 무한수열이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질 때 그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 상수를 갖다가 그 수열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한값이 있다는 것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바로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죠. 이런 경우 보면 이 수열은 1, 2, 4, 8에서 한없이 커지니까 어떤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수렴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은 쓰지만 비수렴이라는 말 대신에 그걸 갖다 우리는 발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죠? 이 발산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들어봤지, 뭐 젊음을 발산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발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발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발산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 발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수렴한다고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아까 보니까 극한값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극한값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수로 표현되어 있고 단 하나의 상수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수열의 경우는 무한수열은 우리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어떤 수열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열인데 1-1, 1-1, 1-1 이렇게 반복해. 그러면 1-1, 1-1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마침내 여기 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겠죠.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1 또는 마이너스로 될 거다.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는 상수는 맞아. 그러나 단 하나의 상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는 수렴에 넣지를 못해. 수렴에 넣지 못하니까 이것도 우리는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발산이란다 이런 정의를 생각하지 말고,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그건 단 하나의 상수가 돼야 되는데, 이건 상수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둘 다 극한값이 아니에요.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에 들어가 있어요? 발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물론 이 발산을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름을 발산 안에서도 이름 하나 붙이긴 해. 그러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발산이래.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1이 됐다 마이너스 됐다 1이 됐다 마이너스 됐다 1이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진동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진동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상수에 가까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할 수 없어. 수렴한다고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발산.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수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한수열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야. 수렴 또는 발산 둘 중에 하나인데, 발산이라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선 수렴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봐야 되고, 수렴하지 않는 것은 모두 우리는 발산 범주에 넣는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한없이 커진다든지,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없이 작아진 경우도 있어. 그런가 하면 아까 진동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걸 발산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한다는 것은 지금 수렴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한수열이 수렴했을 때는 반드시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 단 하나의 상수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이 극한값이라는 용어를 다시 봐야 돼요. 아니 선생님, 극한값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수열에서 극한하고 극한값이라는 표현이 달라. 이거 인식해야 돼요. 수열에서 어떤 수열에 극한을 구하시오 하는 얘기하고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거하고는 틀리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극한하고 극한값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3.1, 3.01, 3.001,
3.0001 이런 거 봐. 이런 경우는 3.1, 3.01, 3.2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한없이 이건 3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극한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이 수열이 마침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 수열이 마침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3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면 그건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수열의 극한을,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3. 왜? 이 수열은 마침내 3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극한 값을 구하라. 이 수열의 극한 값은 3이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면 아니 극한이나 극한 값이 나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오.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극한은 마침내 어떻게 되겠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극한 값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수렴하는 경우는 그 값을 적으란 얘기야. 그럼 이런 경우는 극한을 구하라 극한 값을 구하라 똑같아요. 그러나 만약에요 이런 수열 아까 봤죠?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 이 수열은 한없이 커지지. 한없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수열은 한없이 커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랬을 때는 이런 문제는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극한을 구하라면 이 수열이 마침내 어떻게 되겠는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 그러면 무한대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극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값이 아니지 무한대는.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기호야. 기호니까 이건 값이 아니라고. 극한 값은 상수일 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없다라고 한글로 두 글자로 써줍니다. 어떻게 무슨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명확하게 어차피 지금 개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맨 처음부터 명확히 구별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수열에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극한은 무한대. 기호를 써도 좋은데 값을 구하라 할 때 이건 값은 아니다. 이건 뭐예요? 기호. 그래서 이럴 때는 한글로 없다. 극한 값을 구하라면 없다. 이렇게 답을 해요.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출발이야.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수렴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용어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발산이라는 것을 특별히 정의하지 말고 발산은 수렴이 아닌 거 알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무조건 발산이라고 넣는다.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지고 그 단 하나의 상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극한 값이라고 얘기한다. 무시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술적으로 얘기했죠. 이게 수렴한다, 이게 뭐 발산이다, 또 뭐 극한 값은 얼마다 이런 형태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야 돼. 자, 어떤 형태로 표현할 건가? 우리가 아까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3.1, 3.01, 3.001 이렇게 쭉 나가. 이건 한없이 3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게 수열로 봤을 때는 이게 1항이야. 이게 이제 2항이고 이게 3항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수열이 A1, A2, A3 쭉 나간다면 우리가 이 수열은 N번장 일반항이 A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열을 보니까 3.1, 3.01, 3.001에서 한없이 3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갖다가 서술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써요. 우선 이 수열에 N번장 있죠. 이 수열에 N번장을 씁니다. 물론 N번장이 AN인 경우니까 AN이라고 쓰고요. 만약에 N번장이 BN이면 BN이라고 쓰는 거야. 무슨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수열 자체가 쭉 나갈 때 N번장, 즉 일반항을 써준 다음에 이 앞에다가 리미트라는 말에 앞에 세 글자 LIM을 쓰고 이 밑에다가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 얘기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n이라는 게 지금 일반항에서 보면 항 번호죠. n번장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항이야. 일반항은 모든 항을 대표하는 건데 이 수열의 일반항, 항, 모든 항을 다 대표하고 있는 것이 항번호 n이라는 것이 한없이 커지면 항번호 n이 이게 n이 이제 1, 2, 3에서 한없이 커지면 뒤로 쭉쭉 갈 거 아니에요. 쭉쭉 가게 되면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이퀄 3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항이 an인 수열이 있다. 일반항이 an인 그런 수열이 있다. 그 수열은 항번호가 한없이 커지면 그 말은 뒤로 쭉쭉쭉쭉 가면 마침내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이게 3이라는 이런 상수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열 an이 수렴한다. 뭐에 수렴하느냐? 3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무한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수열 an과 그 다음에 수열 bn이 수렴한다 또는 뭐 모두 수렴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 만약 문제 조건에가 그럼 수열 an과 수열 bn이 수렴한다 이런 뜻은 이게 그 각 수열 두 수열이 있잖아요.
그 두 수열의 각각의 일반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렴한다는 것은 두 수열 모두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극한값은 단 하나의 상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이것도 하나의 상수로 표현되고 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BN 이것도 하나의 상수로 표현된다. 극한값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뭐 알파 이걸 갖다가 베타 이렇게 놓으면서 알파 베타는 상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이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초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수열 또는 뭐 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한다 그런 얘기는 AN과 BN을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들이 극한값을 갖는다. 단 하나의 상수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이렇게 줬을 때 아마 문제 풀이에 보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은 알파로 놓고 N이 무한대가 될 때 BN을 베타로 놓는다 이런 그 풀이 방법들을 봤을 거예요. 이 자체가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수열들이 수렴한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은 앞에 이제 그 수렴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가 좀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수열의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했을 때는 어떤 그 수열의 일반항을 적는구나. 일반항을 적는. 그리고 일반항 앞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항에가 n이 포함된데 n은 항 번호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쓰고 n이 무한대가 될 때 하고 여기 나오는 값이 바로 이 수열의 극한값이고 이렇게 이 수열이 극한값을 간다는 자체가 이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진작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항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BN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O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괄호치고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일반항이니까 통째로 수열해놓고 일반항이 AN 플러스 BN인 수열. 여러분 일반항이 AN 플러스 BN인 수열은 이런 거잖아요. A1 플러스 B1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A2 플러스 B2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A3 플러스 B3 이런 형태로 쭉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N번째 항이 AN 플러스 BN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수열이 O에 수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알겠습니까? 극한값 존재한다, 수렴한다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한값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상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그 초반부에 방금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문제를 보겠어요.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참이라는 것은 언제 참이냐? 100%. 그럼 거짓은 뭐냐? 100%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했어요. 이거는 거짓이라는 것은 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거짓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100% 참이 아니면은 100%가 아니면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참이라고 할 수 없을 때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한번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열 AN 그 다음에 BN이 발산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산이라는 것은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열 AN BN이 발산할 때 수열 AN 플러스 BN 이거는 발산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누가 이게 발산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발산한다 해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그 문제 진위 여부를 한번 보자. 자 문제 다시 보세요. 수열 AN, BN이 모두 발산한다. 그런 얘기는 수열 AN도 어떤 일정한 상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수열 BN도 일정한 상수 효과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 그 각 수열을 어때요? 각 수열을 각 항을 더해가지고 새로 수열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나가? 수열 AN은 A1, A2, A3, A4 이렇게 나가겠지? 수열 B는 어떻게 돼요? B1, B2, B3, B4 이렇게 쭉 나가. 그런데 이 수열은 뭐예요? 첫 번째 항끼리 더해서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끼리 더해서 두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끼리 더해서 세 번째 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도 발산한다가 맞냐? 틀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아. AN도 발산하고 BN도 발산한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해나가면 또 발산한다. 그런데 우리가 맞냐 틀리냐는 것은 맞는 경우를 찾아라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100%가 아니고 어떤 예외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틀렸어요. 틀렸다는 것은 두 수열이 발산한다고 그 두 수열의 각 항을 더한 것이 계속 발산하느냐? 그건 아니야. 즉 어떤가 수렴하는 경우가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이거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무슨 얘기죠? 그럼 그런 예외를 찾아야지. 그러면은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외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그 예외를 갖다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발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풀이에서 발례를 찾아보면 그러면은 그 발례라는 것은 이게 항상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발례를 찾아보면 아까 제가 수열 설명하면서 좀 중요한 설명이 있다, 중요한 그 수열이 있다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야.
만약에 수열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 그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수열은 어떻게 되나? 지금 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끝없이 나간다는 거야. 그럼 마침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지만 그게 단 하나의 상수역까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발산하는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수열 AN은 발산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열 BN을 보면 수열 BN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써놔.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수열 BN을 봐.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쭉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어때? 어떤 일정한 상수의 역할인 게 아니지? 이게 1이나 마이너스 역할이 있는데 그게 단 하나의 상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수열 BN도 역시 뭐가 되겠어요? 발산하는 경우야.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각항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한번 만들어봐. 각항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1항끼리 더해서 1항에 써. 2항끼리 더해서 2항에 쓰고 3항끼리 더해서 3항에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수열은 어때? 계속 00000 이렇게 나가겠지. 0000 나가니까 이거는 마침내도 뭐야? 0이 돼. 그 0이라는 건 단 하나의 상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수열에 관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는 뭐 끄적끄적해서 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게 옳으냐 옳지 않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례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무한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례는 이와 같이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가는 진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서도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 여기에서 AN 플러스 BN이 아니라 AN 곱하기 BN. AN과 BN을 곱한 것을 일반항으로 하는 그런 수열은 발산하는가? 역시 또 틀렸어요. 이 반례도 똑같은 건데 여기서 AN 곱하기 BN을 한번 구해봐. AN 곱하기 BN은 가강을 갖다가 곱해갖고 나온 거지. 가강을 곱해갖고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수열 AN도 발산, 수열 BN도 발산하지만 가강을 쭉 곱해보면 1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1을 곱해도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곱해도 마이너스 1. 이러다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전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계속 간다 하더라도 결국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죠. 이렇게 극한값을 간다는 건 뭐야? 수렴하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어떤 무슨 얘기겠죠? 많은 경우는 당연히 두 수열이 발산했을 때 발산하는 수열끼리 곱해서 발산하는 경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알겠죠? 둘 다 발산하지만 결국 수렴하게 되는 이런 수열의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우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마친 거고 발산일 때는 극한값이 없으니까 극한값을 구하지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수열하는 그런 수열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에만 극한값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수렴하는 경우에 구하는 거고 만약에 혹시 보기 문제 같은 데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끼어있다면 그럴 때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답을 발산이라든지 또는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극한값이라고 얘기했을 때 극한값은 상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전부 수렴하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 나온다. 자, 근데 이제 우선 기초사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실질적으로 두 식을 갖다가 나누게 되는 그런 극한값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수열 예를 들어서 AN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이 AN이라는 게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가 F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경우는 수열이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쭉 나가지만 이런 경우는 F1 수열이 F2, F3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FN, 일반항은 F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싸잡아서 표현할 때는 수열 F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안에 일반항은 n에 관한 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알겠죠? n에 관한 식이다. 자, 그런데 실 계산에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중학교가 아니라 뭐 열심히 한 학생 중학교 때 봤겠지만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봐서 이거를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운 건 확실히 쉽게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가 될 때 됐죠? n이 무한대가 될 때, 그때 뭐 3n 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분의, 여기에 뭐 2n 제곱, 플러스 3, 이런 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잘 보면요. n이 한없이 커진다 이런 뜻이었죠?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항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얘는 어떻게 될까? 근데 얘를 자세히 보면요.
분자가 n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고 분모도 n에 관한 2차식인데 여러분이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요. 무한대라는 것은 한없이 커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한대 제곱이야. 무한대가 한없이 커지는데 그걸 또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분자도 이게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분자도 무한대가 돼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게 3무한대 제곱에다가 5무한대. 무한대라는 건 한없이 커지는 계속. 거기서 1을 빼. 그래도 얘는 어차피 1은 빼나 마나가 되니까. 왜냐면 이게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니까 1을 빼는 건 별 의미가 없이 이 전체가 분모도 한없이 커질 거야. 그래서 이게 분모도 무한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무한수열의 극한에 부딪히는 그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알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건 바로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무한수열 극한에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그럼 어떻게 풀게 되어 있느냐. 지금 보다시피 이 패턴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도 보면 분모 분자가 차수를 가져요. 분자가 몇 차씩입니까? 2차씩. 분모도 몇 차예요? 2차.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차분의 2차가 되는, 즉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은 그런 분수식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건데 n이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은 가장 기본 원리가 원래는 어떻게 풀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또 서술형일 때도 역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전 세계적으로 푸는 경향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단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특히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니까 지금 이거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은 문제가 뭐 100문제면 99문제야. 한 문제 정도는 분모 분자 차수가 다른 것도 나와요. 그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알겠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보니까 n제곱이라는 게 이제 최고차항이야. n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지만 n제곱항이 있어. 이럴 때는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제곱으로 나누니까 이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5가 되지. 마이너스 1은 n제곱으로 나누니까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건 n제곱으로 나누니까 2가 되고 3은 n제곱으로 나누니까 3 나누기 n제곱 이제 이런 꼴로 정리가 되는 거야. 실제 계산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처음에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n이 무한대가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가? n이 무한히 커진다는 것은 얘나 얘를 보면 분자는 3, 5, 1 이런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상수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 분모가 한없이 커지게 되니까 이건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죠. n분의 5도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점차 이건 0에 가까워져. 이것도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져. 0에 가까우니까 뭐 빼나 더하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결국 분자는 2 플러스 0 상태가 되고 분모는 3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상태가 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0이라는 것은 원래 숫자 0이긴 하지만 이 자체 의미는 뭐야?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런 0에 가까워진 것들은 무시하고 나면 결국 이 시 자체가 3분의 2에 가까워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죠? 근데 3분의 2는 단 하나의 상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얘가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나 일반적인 참고서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혹시 이렇게 분수식으로 돼 있는 극한값 문제를 풀 때 설명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분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극한값 문제를 풀 때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어차피 최고차항으로 나누다 보면 나머지는 전부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고 답을 써라. 이게 이제 일반적이야. 자, 그러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2차분의 2차.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를 가지고 3분의 1하고 극한값 쓴다. 알겠죠? 그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만약에 n이 무한대가 될 때, 뭐 여기 이게 3n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n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 분자가 보니까 차수가 똑같이 2차분의 2차.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요. 그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본다. 분모에서 보니까 2차항 개수는 2가 되니까 2분의 이렇게 쓰고요. 분자는 일일이 전개하지 않더라도 최고차항만 보는 거니까 여기 최고차항은 3n에다 n을 곱해서 최고차항이 나오잖아요. 이건 3n제곱이죠. 3n제곱이니까 3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포인트가 뭐겠어요?
분모분자 차수가 같은 문제들이 아까 99%라 있어. 그런 문제들은 최고창의 개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최고창의 개수만 나와 있으면 그냥 답을 쓰면 되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최고창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그마에서 공부했던 거, 이걸 이제 활용을 좀 해보자. 자, 이 활용은 이건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이거 알면 너무 재밌는데 1에서부터 n까지, 자연수 1에서 n까지야. 시그마 k라는 거 있죠? 시그마 k. 이게 이제 쓰면 시그마 k는 이꼴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그마 k를 우리가 공식을 외웠어요. 이게 뭐였죠? 이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외웠다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전부 제곱을 해봐. 제곱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제곱까지 더한다. 그럼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하면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 k제곱이다.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 n까지 k제곱이다. 이렇게 쓰고요. 계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요? 시그마 k제곱.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한 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1의 3승, 각각 3승한 거, 2의 3승, 3의 3승, 쭉 해서 n 3승까지를 더한다. 그럼 1의 3승에서 n 3승까지 더한 것은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 n까지 k 3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1의 3승에서 n 3승까지 합한 것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거 2분의 n 플러스 1을 갖다가 전체 어떻게 준 거예요? 제곱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에서 n까지 더하고요.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하고 1의 3승에서 n 3승까지 일일이 더한다면 이 공식을 써가지고 이런 데 있는 식의 n 대신에 바로 여기 이제 어디까지인가 뭐 1이 어디까지 뭐 이게 뭐 10이면 10 그 다음에 이게 100이면 100을 대입하고 1000이면 1000을 대입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무한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다 보니까 분모분자 차수가 똑같은 거 우선 차수가 똑같은 거 차수가 똑같은 문제가 99%라 있으니까 분모분자 차수가 똑같을 때는 그 극한값을 구할 때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차항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공부하는 거 이거 최고차항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요. 이거는 전개할 때 최고차항은 이렇게 n제곱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는 최고차항이 어떻게 되지? 지금 봐. 이거는 최고차항이 여기 2n하고 n을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2n 3승이야. 2n 3승을 6으로 나눠. 그럼 2n 3승을 갖다 6으로 나누니까 이게 3분의 n 3승이 나와요. 또 이거는 최고차항이 이 n하고 n을 곱한 n제곱을 2로 나누면 2분의 n제곱인데 그거를 다시 제곱한 거니까 최고차항은 4분의 n 4승이 나와요. 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금 제가 계산한 것은 이제 확인을 하라는 얘기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외우세요. 극한 문제에서 무한수열의 극한에서는 최고차항만 알면 되는데 그 최고차항은 정말 재밌게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1에서 n까지 합한다. 맨 끝에 n으로 끝났죠? 그러면 최고차항은 맨 끝에 끝나는 것보다는 차수가 하나 높아. 그럼 이게 n으로 끝났으니까 최고차항은 뭐가 되겠어요? n제곱이에요. 이거는 n제곱으로 끝났지? 그럼 최고차항은 아까 일일이 우리가 전개하면서 확인해봤는데 n3승이 돼. 이거 n3승으로 끝나면 최고차항은 n4승이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재밌게도 여기 나오는 지수분의 1이야. 머릿속에 이걸 넣어주면 되겠지. 지수분의 1. 그러니까 n제곱이면 이게 2분의 1. 지수가 3이니까 이거는 3분의 1. 이건 4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 이렇게 나가. 되겠습니까? 일일이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 있던 이 식을 전개해가지고 최고차항을 구하는 거나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분모나 분자에 와 있으면 그걸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신속하게 최고차항이 뭔가를 파악을 해줘야 돼. 지금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것도 대충 쓴 게 아니라 엄밀하게 이것도 수학 기호입니다. 알겠죠? 뒤에 생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차항이 2분의 n제곱, 최고차항이 3분의 n에서 이거를 일일이 외우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끝에 뭘로 끝난가를 본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이런 거보단 차수가 어떻다? 높다.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중요한데 개수는 지수분의 1이다. 이게 4면 4분의 1, 3이면 3분의 1.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 나형에서도 나중에 이제 수학일 지나면은 공부할 수 있겠지만 적분에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법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1의 5승 이제 차수 높은 거 1의 5승 플러스 2의 5승 플러스 3의 5승 플러스 쭉 해서 n의 5승까지 알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걸 갖다가 외워서 쓰는 학생은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적분을 무시하고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외운 거에 대한 연결선상에 갈 수도 있죠. 1의 5승에서 n의 5승까지 더하면 최고차는 몇 차가 되겠어요? n의 몇 승? 6승이 돼.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계수는 뭐가 돼요? 지수 내니까 6분의 1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간다는 것만 알면 바로 암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답만 낸다면. 그래서 방금 제가 뭘 설명했냐면 이 시그마로 표현됐던 것들이 우리가 소위 시그마 K라든지 시그마 K 제곱, 또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에 수열에서 공부했던 그 공식이 있는데 무한 수열의 극한에서는 최고차항만 별도로 신속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K는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 K. 이게 실제로는 1에서 N까지야. 알겠죠? 최고차항은 몇 차? 2차. 개수는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K는 이퀄 1부터 N까지 K제곱. 그럼 이거는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한 거. 1의 제곱에서 N까지 합한 건 최고차항은 몇 차? 3차. 개수는 얼마? 3분의 1. 개수는 지수분의 1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K는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3승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의 3승에서 N3승까지 합이야. 최고차항이 몇 차? 4차. 개수는 얼마 되겠어요? 4분의 1.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시그마 K 제곱하고 시그마 K를 더해놓은 걸 얘기했어. 이거 K는 이퀄 1부터 N까지. K는 이퀄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최고차항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항식에서 최고차항이 뭐야?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지만 최고차항은 가장 높은 차수가 그 전체 차수를 결정한다 이런 거니까 최고차항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이거는 시그마 K니까 이거는 최고차항이 2차야. 여기서는 시그마 K제곱이니까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한 게 최고차항 몇 차야? 3차. 그럼 이 전체로 봤을 때 최고차항은 얘 최고차항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문제가 이렇게 너덜너덜 확대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전체 최고차항을 따질 때는 이거는 최고차항이 2차, 이건 최고차항이 3차니까 전체 최고차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3차. 즉, 얘 최고차항하고 마찬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렇다면 시그마 K는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이거는 지금 정리하면 어차피 구간이 똑같으니까 이거를 안에서 K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쓸 수 있다 했고요. 이거는 K를 꺼내봤었어요. 이거 다 했던 거야. K를 꺼내면 K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최고차항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거를 전개를 해봐야 돼.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K제곱 플러스 K지.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전체 최고차항은 실제로는 얘 최고차항하고 똑같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 최고차항을 구하라 하더라도 이거는 시그마 K는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이거의 최고차항과 똑같기 때문에 즉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한 거의 최고차항이니까 최고차항은 3차가 되고 개수는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 하기 직전에 기본사항으로 이런 걸 했었죠.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분모분자 차수가 똑같을 땐 최고차항 개수가 답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혹시 3n 플러스 1분의 여기에 뭐 6n 마이너스를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모분자가 똑같이 1차죠? 극한값 구하시오. 최고차항 개수가 답이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6. 그래서 2 이렇게 쓴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분모분자 똑같이 1차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라 했죠? 그때 3분의 3이 되겠지? 3분의 3이니까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어요. 어때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시그마를 공부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보겠어요. 야, 이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잘 봐야 될 텐데.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우선, 자, 분자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쭉 해서 n제곱까지 합한 거고요. 분모는 n3승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서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겠어요? 문제가 조금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니까 분모는 n에 관한 몇 차예요? 3차예요. 분자는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한 거야. 이거를 전부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미리 알아둬야 되겠지. 1의 제곱에서부터 n제곱까지 더하면 이건 최고차항이 몇 차가 됩니까? 3차. 그래서 n3승.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 3분의 1. 이러면서 뒤에 쫑쫑쫑 나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극한 문제는 n3승분의 3분의 1 n3승.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n3승분의 3분의 1 n3승이니까 극한값은 얼마 되겠어요?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다시.
자, 이번에는요, 이걸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분모가 1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쭉 해서 n제곱까지 되어 있고요. 분자는 n이 있으면서 이 안에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n까지 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거는 마침내 이 분식의 근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모가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한 거지.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한 거니까 분모는 최고차가 몇 차예요? 3차. 3차니까 n3승. 개수는 얼마가 되겠어? 지수분의 1이라 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3분의 1 n3승 이렇게 쭉 나갈 거야. 근데 분자는 보니까 이 괄호 안에는 1에서 n까지가 담겨 있고 앞에 n을 곱해놨잖아. 근데 1에서 n까지 더한 거는 최고차항이 어떻게 돼요? 1에서 n까지 더한 것은 n에서 끝났으니까 최고차항이 n제곱항이고 개수는 지수분이니까 2분의 1이 된다 했어. 따라서 이거는 2분의 1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앞에 n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실제로 2분의 1 n제곱 여기 최고창에다가 n을 곱한 게 분자의 최고창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n제곱에다 n을 곱하니까 결국 분자의 최고창은 2분의 1에 얼마예요? n3승 이렇게 돼. 따라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창만 발화했는데 이 과정에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면 분모는 n3분의 1 n3승 이렇게 되고 분자는 2분의 1 n3승 이렇게 돼서 분모 분자 최고창이 차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 개수만 가지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1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이거 3분의 1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눈다? 분모 분자에다가 뭐 3을 곱했다 생각해도 좋고, 또는 3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3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번분수로 2분의 3 이렇게 해도 좋고, 그건 알아서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면 이거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등차수열 공부했던 걸 써먹을 수 있어요. 자, 등차수열을 잠깐 복습하겠어요. 등차수열에서 뭘 했냐면요. 일반항 구할 때, 등차수 일반항 구할 때 공차를 아는 게 중요했죠. 우선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된다? 1차식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때 그 n의 개수로 온 것이 바로 공차다 이런 걸 했고요. 공차. 그 다음에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구할 수도 있죠. 만약 첫 번째 항이 4가 된다 그러면 뒤에 플러스 1이라고 써서 일반항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을 직접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등차수열의 공차가 얼마고 첫 번째 항이 얼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표현할 수도 있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AN은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조건이 나와요. 수열 A에는 공차가 4가 되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해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됐죠?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렇게 써놓고 여기 n 나누기 an 이런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거는 an이라고 나왔지만 an이라는 것은 일반항인데 어떤 수열이 일반항이냐?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an이 정확히는 못 구하지만 n의 개수는 뭐로 출발하겠어요? 4. 일단 등차수열이니까 일반항 A에는 n에 관한 1차가 되면서 공차가 4라 했으니까 최고차항은 4n 이렇게 나가겠죠. 뒤에 상수는 알 필요 없이. 어차피 상수는 몰라도 되는 것이 문제 주어지더라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답이라는 걸 확인해 봤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풀면 돼. 그러다 보니까 분자는 n의 개수가 1이 되고, 그렇죠? 분모는 n의 개수가 4가 되니까 극한값은 얼마 되겠어요? 4분의 1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때?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시그마까지 적용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해보면 되겠구나. 하나만 더 테스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번에는 3분의 1 분자에다가 n3승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분모에다가 시그마 k제곱 k는 이퀄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일반항 AN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은 시그마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으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심플하죠. 아니면 괜히 나열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는데, 자, n이 무한대가 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분자는 최고창의 n3승이죠. 분모는 시그마 k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시그마 k제곱은 뭐라 했어요? 1의 제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제곱까지 합한 거라 했죠? 근데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하면 최고창이 어떻게 돼요? 3차가 되면서 개수는 얼마? 지수니까 3분의 1. 결국 분모는 3분의 1 n3승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3분의 1 n3승분의 n3승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럼 결국 최고창의 계수를 보면 3분의 1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분의 1이라는 게 3분의 1의 역수잖아. 그거 갖고 와라. 얼마 되겠어요? 3. 무슨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수열이 보니까, 극한값이 3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른 얘기로 어떻게도 표현하느냐? 이게 이렇게, 지워지고 일반항에다가 이렇게 집합교를 씌우면 일반항이 이렇게 된 수열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이 수열이 수렴하느냐? 수렴하죠. 수렴한다면 뭐가 존재하겠어요?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근데 극한값이 얼마 된다고요? 3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신속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수열의 극한 첫 시간인데요.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풀도록 지금 보면 교육과정에 그 얘기가 되어 있냐면 이 무한수열의 극한은 직관에 의해서 풀 수 있도록 지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관에 의해서 풀 수 있도록 지도하라 그런 얘기는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걸 딱 보고 얘는 결국 어떻게 되겠구나. 만약에 극한값을 갖는다면 그건 얼마겠구나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시간 얘기를 다 마무리를 하면 첫 시간 얘기가 처음에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수렴과 발산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명확히 해야 돼요. 수렴은 뭐예요? 수열 자체가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질 때 그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단 하나의 상수를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싸잡아서 발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발산한다는 건 극한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극한값을 구하랬을 때 그런 경우는 답은 없다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경우에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선 봤는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하더라도 분모분자가 차수를 갖는 경우였어. 뭐 몇 차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의 극한 구하는 원리를 얘기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풀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눈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분모분자 차수가 똑같을 때는 분모분자 최고차항의 계수로 바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분모는 n 3승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자가 2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런 경우 보시면은요 분모는 지금 3차인데 분자가 2차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낮죠. 이럴 때 왜 이제 이게 문제로서 별 가치가 없냐면 이런 경우는 분모분자 차수가 다르잖아요. 분모분자 차수가 다를 때 어떻게 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눠보라 했어. 실제로 나눠보면 n3승으로 분모분자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걸 n3승으로 나누니까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n3승으로 나누니까 n3승분의 2가 되고 이건 n3승으로 나누니까 요게 n분의 2가 나와. n3승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이게 n3승으로 나누니까 이거는 n3승분의 1이 나와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n이 무한히 커지면 지금 이 부분들 보세요. n이 무한히 커지면 분자는 2, 1, 2 이렇게 상수로 되어 있는데 n이 한없이 커지면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거야. 분모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0이 합 빠지고 0이 합 빠지고 0이 합 빠져서 실제로 이 극한 보면 분모는 1이 남아있고 분자는 0에서 0을 뺀 거 나왔지만 0이 돼요. 그럼 1분의 0은 어떻게 돼요? 0이지. 0은 1로 나눠도 0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0.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됩니다. 극한값이 0이 된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 문제를 풀다가 보면요. 혹시 분모가 더 차수가 높은 경우요. 분모가 더 차수가 높은 경우. 분모가 차수가 더 높은 경우. 반대로 분자가 차수가 낮은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얼마 된다? 0. 근데 주의사항. 이럴 때도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0도 단 하나의 상수니까. 어떻게 얘기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분의 bn 이렇게 써놓고요. an분의 bn. 이것도 n에 관한식이야. 이게 이게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an분의 bn의 n이 무한대가 될 때 an분의 bn이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 그런 얘기는 분모분자 차수가 같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0도 극한값이니까. 그럼 이게 분모분자 차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혹시 an이 2차식이다 이런 조건이 같이 주어진다면 bn도 어떻게 되겠어요? 2차식이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분모분자 차수가 같을 때는 아까 얘기했고 연습했던 것처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 1등급 학생도 이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참이라는 건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1등급 학생도 지금까지 설명들을 들으면 다 괜찮아. 그리고 시험에 가서는 엉뚱하게 틀려. 그 이유가 이게 맞냐? 그럼 만약에
n이 무한대가 되면 될 때 an분의 bn이 있는데 만약에 bn이 차수가 더 커. bn이 더 차수가 커요. 분모가 만약 2차 하면 분자는 3차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얘는 무한대가 된다. 얘는 한없이 커진다. 제가 물어보면 답변에도 무한대 답변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맞다고 쓰는 경우가 많아. 맞는 게 아닌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분자 차수가 크다고 무조건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런 예외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분모는 n제곱 플러스 1인데 분자가 뭐 2n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보면 지금 현재 이게 분모보다 분자 차수는 없죠? 이럴 때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극한값을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n제곱으로 나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게 n제곱으로 나오면 1 플러스 n제곱분의 1 n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2n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인데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거 0이 되고 0이 되니까 1분의 2n이야. 여기서 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가 맞아. 그러나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n 3승 이래도 이건 3차 맞잖아. 3차씩. 이럴 때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n이 돼. 그러면 이런 건 0이 되고 0이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2n이 되는데 n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없이 커지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어요. 방금 얘기의 결론은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답이다. 다를 때는 분모가 차수가 크면 극한값은 0이 된다. 알겠죠? 분자가 차수가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